최영규 십장생 영어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재벌 3세의 범죄를 단죄하는 경찰 이야기를 다룬 영화 베테랑. 독립군의 활약을 다룬 영화 암살에 이어 올해 개봉한 두 번째 1000만 돌파 한국 영화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영화에서도 이제 1000만 관객을 넘기는 영화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간서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흥행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그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들을 영어로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 것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화와 관련된 몇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 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영화의 관람 등급, 미국 사람들의 영화의 등급들이 있거든요. 그 등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G등급이 있어요. 근데 G등급은 General Audience를 줄여서 쓰는 말이고 그야말로 전체 관람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PG등급이라는 것도 있는데 PG등급은 얘는 이제 Parent Guidance Suggested라고 해서 부모의 지도가 요청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뭐 대단히 폭력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용상 위에 나오는 G등급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 싸우는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PG등급이 주어지게 되고요. 자, 근데 페이지 뒤에 이렇게 숫자 13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부모의 각별한 지도가 요청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15세 이상 관람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 아주 각별한 지도하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조금은 이제 폭력적이고 노출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R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R등급은 restricted의 첫 글자를 따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제한 상영가 정도 되는 건데 얘는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는 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살이 안 된 아이들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동행하는 부모님이나 또는 성인이 동반되어야만, 동반하셔야만 볼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18세 이상 관람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 그보다 어릴 경우에는 부모님이 동행하면 볼 수 있는 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NC-17이라고 하면 얘는 좀 강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안 되는 거죠. 누구는 안 되는 거냐면 17세 이하의 아이들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렇게 되는 것이 NC-17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영화라는 이 말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영화라는 말은 영어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금씩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movie라는 영화가 여러분 단어가 가장 언뜻 떠오르시죠. movie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소위 이제 오락거리로서 우리가 즐기는 영화를 movie라고 합니다. 우리 주말에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그 다음에 요즘 뭐 재밌는 영화 없나? 이런 그 말에서 사용하는 영화라는 단어는 movie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il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fil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위에 것하고 조금 다른 게 얘는 영화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작품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누구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때는 우리말로는 영화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film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film 보러 가자라고 하면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그때는 작품 보러 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motion picture이라는 명사를 쓸 수도 있는데요. motion picture라고 하면 얘는 영화를 제작한 회사들에서요, 자기들이 만든 이 movie라는 단어를 살짝 품격을 높여서 고품격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cinema라는 단어도 있는데 cinema라는 단어는 주로 이렇게 미학적인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나 또는 그 미학적 대상으로서의 그런 작품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영화를 시네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장 여러분이 글을 읽거나 할 때 많이 헷갈리시는 것들이 요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위에 건 소위 오락적 요소로서의 영화를 movie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배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말에 어울릴 만한 그런 영화라는 단어는 film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십장생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꼭지인데요. 콩글리시에서 건진 영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쭉 이제 영화들이 보면 제목이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에서 조금 그 영화의 원 제목의 의미가 잘 옮겨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수인 경우도 있고 의도적인 경우로 바꿔버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본 영화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라는 그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이제 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이나 이런 걸 다뤘던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A Man, A Woman and a Child라는 제목이 왜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 이러면 흥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7일간의 사랑이라는 아마 맞을 거예요. 7일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그것 말고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끔씩 영화의 번역이 조금씩 이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릴 거 뭐냐면 저 좀 옛날 영화죠. 아마 이렇게 최근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워낙 그 명화에서 조단티 감독의 아주 그 자전적 이야기를 그려놓은 이탈리아 영화였는데 워낙 명화여서 지금도 여러분이 TV 같은 데서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여기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네마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잘 안 보이십니까? 조금만 크게 해드릴까요? 자, 시네마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영화 제목이 시네마 파라디소라고 이제 얘는 영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는데 자, 얘는 물론 뭐 영어를 잘못 옮긴 건 아니겠습니다만 얘는 영화 제목이 살짝은 조금 잘못 옮겨져 있는 자, 물론 제가 이걸 번역하신 분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바꾸셨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네마 천국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 방송국의 영화 프로그램의 제목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랬었는데 실은 이 시네마 천국이라는 이 영화 제목은 언뜻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막 영화 천국 이렇게 들리지만 실은 여기 나오는 그 파라디소라는 말은 극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쓴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극장 이름을 앞에다가 쓰겠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극장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텐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않고 시네마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네마 파라디소라고 쓰면 이게 파라다이스 극장이라는 말이 되었던 건데 우리가 이걸 시네마 천국이라고 이렇게 잘못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영화에 보면 이 감독이 자전적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는 극장의 이름이 파라다이스인 걸 영화 화면에서 다음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십장생 영어의 또 한 꼭지입니다. 이런 말은 영어로라는 표현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역시 영화와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의 예고편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할까요? 자, 영어는 프리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트레일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티스 트레일러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프리뷰라는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예고편이라는 의미에 해당되는 단어가 되고요. 프리뷰는 시사회라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미리라는 말이 들어있고 보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일러라는 말은 뒤에 끌고 오는 걸 트레일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예전에 그 영화가 끝나고 영화 예고편이 나왔던 데서 지금은 어때요? 영화 상영하기 전에 하죠. 그죠? 근데 예전에 영화가 끝나고 영화 예고편이 나왔던 데서 뒤따라오는 애라고 이렇게 트레일러라는 말을 붙였고 영화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프리뷰보다는 트레일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티저 영상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티저라는 말 원래 티즈라는 단어는 괴롭히고 놀리고 조롱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예고편이 2분 정도로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이 티즈라는 영상은 짧게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으로 감질만 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저게 나를 놀리나 속 타게 만들고 애달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티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티스 트레일러라고 하면 좀 짧게 나오는 예고편을 티스 트레일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m dying to see the movie라고 하면 이 표현도 하나 알아둘까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죠. 뭐 죽겠다라는 말이요. 영어도 똑같이 I'm dying to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어요라는 말로 쓸 수 있고요. 난 저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It wasn't as good as the preview라고 하면 자, 그 예고편만큼 좋지 않아 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옮기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거 예고편이 다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읽혀두시면 쓸만하겠다 그죠?
preview, trailer, tease trailer라는 표현 잘 챙겨두시고 I'm dying to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말하고 그게 다야 라는 말을 쓸 때 그것만큼 좋지 않아 라는 이런 말을 쓸 때 was not as good as the preview 라고 하면 아주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볼까요? 암표, 뭔지 아시죠? 그죠? 이 암표라는 말은 암표를 파시는 분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냐면 티켓 스캘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국 영어로는 티켓 타우트라고 주로 영국 영어로는 사용을 합니다. 자, 원래 스캘퍼라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아주 단기간에 짧은 매매 차익 같은 것들을 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을 스캘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왜 이렇게 막 계속 사고 팔고 이러는 사람들을 스캘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티켓 스캘퍼라고 하면 이제 암표를 파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단어를 영국 영어로 티켓 타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e tickets of the movie are sold out 이라는 말은 아시죠? sold out 이라고 하면 얘가 다 팔리고 매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영화표가 다 팔려버렸어, 다 매진됐어 라고 해서 그래서 I bought tickets, 그래서 내가 티켓을 2장을 샀지 from ticket scalper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이제 동사를 현재를 아니라 과거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I bought tickets from ticket scalper라고 하면 내가 암표 상액에서 표를 2장을 샀어 라는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표현은요. 자, 전편, 속편, 이거 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전편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러니까 원래는 영화가 1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시간상으로 이것보다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이런 영화를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예고편에 프리뷰에서 보셨던 것처럼 앞쪽이라는 프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반대로 뒤로 이어져서 나오는 건 시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라는 역시 또 이렇게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였고요. 그러면 프로메테우스는 is prequel to Alien이라고 하면 Alien의 전편이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prequel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명사처럼 이렇게 쓰는데 뭐뭐에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to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두 편 다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자, 그 다음에 I look forward to라고 하면 뭐뭐를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얘기인데 the sequel of the movie라고 하면 야, 나 저 영화의 속편을 너무 기대하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말고 그냥 연속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series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나왔던 표현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챙겨볼까요? 첫 번째, 예고편은 뭐라고 부를 수 있었죠? 프리뷰 좋고요. 트레일러 좋고요. 그 다음에 티저, 이제 그러면 티저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be dying to라고 해서 뭐뭐 하고 싶다라는 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암표 장소는요. 티켓,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됐죠? scalper라고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티켓 total라는 영국 영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매진되는 건 뭐였죠? 표가 다 팔리는 건 sold out이라고 하면 표가 매진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전편 prequel, 그 다음에 속편은요 sequel이라고 했었죠. 볼까요? 이렇게 prequel, sequel로 전편, 속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prequel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to를 붙여서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오늘 그 10장생 영어 20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시 21번째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